안녕하세요. 두 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민혁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저번 시간에 영국 명예혁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두 번째 시민혁명으로 미국 독립혁명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미국이 식민지였죠. 미국이 일종의 영국의 전제와 차별에 항의하여 독립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런 어떤 독립혁명의 정신이 담겨있는 문서가 바로 독립선언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독립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자, 인간의 어떤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지금의 어떤 민주주의, 인권의 어떤 성장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데 봉건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권리를 선언하면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내용이 인권 선언에 잘 담겨 있죠. 그래서 어떤 재산권이 보장된다든지 자유권, 평등권 이런 것들이 선언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선언문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탐구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이게 바로 인권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부인권이라든지 자유권, 저항권, 그 다음에 국민주권, 권력분립, 소유권 불가침의 원칙, 이게 재산권을 보장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권의 발전 과정을 보면, 제일 오래된 권리가 자유권과 평등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어떤 자신의 대표를 직접 본인들이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된 거죠. 그게 참정권, 그 다음에 사회권, 그 다음에 보편적인 어떤 세계 여러 나라의 보편적으로 인권이 보장된다는 의식이 생긴 거죠. 바로 연대권이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인권이 발전해 나간다는 거. 자유권, 평등권, 그 다음에 참정권, 그 다음에 사회권, 연대권 이런 식으로 자 발전해 나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유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유권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그냥 뭘 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우리 개인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자유권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극적 권리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권리이기도 하죠. 자, 이런 성격을 띠고 있고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다음에 통신의 자유, 뭐 사상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등등 이런 어떤 자유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재산권 보장도 자유권에 포함되죠. 재산권 보장도 자유권에 포장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평등권. 국가에 의해서 요 말이 중요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평등권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어떤 어, 어떤 그 합리적인 차별은 인정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평등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얘기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본질적인 기본권이라는 특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정권. 참정권이라는 것은 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등장 배경을 보면 시민혁명 이후에도 직업, 재산, 성별 등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었죠. 시민혁명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권리가 다 주어진 게 아니라 일부 계층, 뭐 부르주아 같은 일부 계층에게 어떤 그 그런 권리가 한정돼 있고 많은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선거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민혁명 이후에도 직업이나 재산, 성별에 따라서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런 선거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주로 19세기 얘기입니다. 지금 노동자, 농민, 여성 이런 사람들은 선거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권을 요구하는 참정권 확대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 20세기 이후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참정권을 보장받게 되었는데 영국도 모든 여성에게 참정권이 보장된 것이 1928년 뭐 20세기 초반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참정권 확대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그 대표적인 어, 움직임이 바로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성의 참정권 운동.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죠.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여성들이 그만큼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참정권이 주어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차티스트 운동, 그다음에 여성의 참정권 운동 이런 것들 참정권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참정권은 내가 국가의 주인으로서 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래서 능동적 권리고 그다음에 적극적 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라는 거 대표적인 경우가 선거권, 그 다음에 국민투표권, 공무단임권. 공무단임권은 공무원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공무단임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하면은 영국의 노동자들이 1832년 선거법 개정으로도 참정권을 얻지 못하자 이후 인민헌장, 이 인민헌장이 영어로 하면 People's Charter, 차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차티스트라는 개념입니다. 차티스트 운동. 자, 선거권 확대, 비밀투표 등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이때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어떤 노력들이 그 결실을 맺어서 많은 노동자, 농민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13년이면은 아직 그 20세기가 넘어갔는데도 여성들에게는 선거권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죠. 근데 에밀리 데이비슨 같은 이런 여성이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라고 외치면서 이런 경주마에 뛰어들면서 자기 생명을 잃게 되죠. 이런 사건들이 많은 어, 여성들의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지고 나중에는 일정 나이가 된 모든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는 그런 이렇게 참정권이 확대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권. 사회권이라는 것은 20세기 접어들어서 나타난 그런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죠. 이거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자유권은 국가가 그냥 내버려만 둬 이런 권리였죠. 근데 이거는 국가에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거를 적극적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환경이 오염된다든지 어떤 빈부격차가 확대된다든지 어떤 노동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들의 어떤 그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좀 보장받아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국가에게 국가가 이렇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진 거죠. 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이런 권리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사회권이 처음으로 보장된 헌법이 바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사회권을 헌법에 최초로 규정했고, 자, 이 복지국가라는 개념과 사회권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자, 복지국가와 사회권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가라는 게 뭘까요? 그쵸, 바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복지국가는 사회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20세기 들어와 최근에 강조된 현대적 기본권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종류로는
어떤 노동 문제, 환경 문제 또는 어, 뭐 노인 문제, 여성 문제, 사회보장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사회권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주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사회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대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모두의 인권 보장이란 말이 중요하죠. 연대권이라는 것은 나만 또는 우리 사회만, 우리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본적인 인권을 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바로 연대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의 의미는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그리고 연대권 이렇게 점차 범위가 확대되어 갔다라는 거. 지구촌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 노동, 장애인, 난민 등 차별받고 또 전쟁 기아 환경 파괴 등으로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인권을 옹호할 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뭔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 등 차별받는 집단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서 국제적 연대와 단결이 필요하다는 인식 이런 것들이 바로 연대권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그 문서가 바로 세계 인권 선언이 되겠습니다. 바로 연대권이 확보된 그런 중요한 문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국가나 지역을 초월한 인류 전체의 인권 의식의 발전과 그다음에 인권의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수많은 국제 인권법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인권의 보편적 기준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자결권, 스스로 어떤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발전할 수 있는 권리, 평화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이 바로 연대권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세계 인권선언 바로 포괄적인 인권 문서죠. 포괄적인 인권 문서. 그래서 이런 세계 인권 선언이 바로 연대권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은 각자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자,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어떤 노력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디딤 정상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